늘어난 수명과 함께 100만 치매 시대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10분 중에 1분꼴로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제 주변에서도 뇌 영양제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또 뇌 영양제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영양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고, 이로 인해서 뇌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와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뇌 영양제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많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적으로 녹여버릴 수 있는 약이나 영양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매를 막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뇌 속에 독성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잘 청소해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뇌 척수액입니다. 혈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뇌 척수액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뇌 척수액 순환입니다. 뇌 척수액은 말 그대로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물을 말하고요. 뇌라는 뜻의 세레브로, 척추신경의 스파이널, 액체, 플루이드의 앞글자를 따서 CSF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이해가 더 쉬운데요. 위쪽으로는 신경덩어리인 뇌가 있고, 그 아래로는 척추뼈, 안쪽으로 척수신경 다발이 뻗어 있는데, 뇌 척수액은 뇌 안쪽에서는 뇌실이라고 하는 호수 같은 형태를 이루면서 순환하다가 뇌 바깥쪽으로 나와서 뇌와 척수를 둘러싼 연질막과 지주막하 사이 공간인 지주막하 강을 채우면서 순환하고, 아래로 내려와선 척수의 중심관을 채우면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하루에 이 물이 한 500ml, 그러니까 작은 생수통 한 병 분량의 뇌 척수액이 생산되는데, 뇌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요, 뇌와 척수 주위를 순환하면서 흡수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한 100에서 150ml 정도의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됩니다. 태아에게 양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태아가 양수 속에 있는 것처럼 뇌도 이 뇌척수액 안에 있으니까 어떤 움직임이나 타격으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뇌 무게가 평균 1,500g 정도 되는데, 뇌척수액 안에서는 물에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은 중성부력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무게가 25g까지 줄어들게 돼요. 자, 과학자들은 만약에 이 뇌척수액이 없었다면 뇌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서 뇌 아랫부분으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단부의 신경이 괴사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정말 중요한 뇌척수액의 역할이 바로 물 청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는 만큼 그 결과물로 머릿속에도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데, 뇌 척수액이 뇌 사이사이로 흘러들어가서 찌꺼기를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뇌의 이러한 세척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글림프 시스템이 주로 청소하는 그 찌꺼기가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2015년도에 밝혀졌으니까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세계적인 저널인 네이처지에 이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고우영 교수님 팀에서 이 뇌척수액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뇌 속의 찌꺼기들을 배출하는지를 밝혀낸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배출구는 바로 이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인데, 비인두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코로나 검사 받을 때 그 찌르는 코 깊숙한 부위 있죠, 거기에요. 코 속 깊숙한 안쪽에 비인두 점막에는요, 림프관이 그물처럼 펼쳐져 있고, 찌꺼기를 실은 뇌 척수액이 주로 이 비인두 림프관 망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치매를 유발하는 머릿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뇌척수액이에요. 그런데 뇌척수액 순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일단은 순환시킬 물이 있어야 하니까 뇌척수액 생성이 잘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막히는 곳이 없이 뇌 곳곳으로 흘러서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거한 그 찌꺼기를 비인두 림프관에서 배출시키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생성, 순환, 배출,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물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수분이 우리 몸의 한 70% 정도였다가 50%까지 줄어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액이 줄어들면은 뇌척수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척수액 생성이 줄어들어서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드셔야 합니다. 자, 특히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물 마시는 전략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 양보다는 물이 실제로 몸속으로,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변만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 먹는 것보다는 맹물은 1리터만 마시고 나머지는 채소,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고 또 맵기, 연분기 있는 국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나 신장 기능 지표를 잘 봐가면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뇌척수액 생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여러분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뇌척수액은 아까 보여드렸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척수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특히 목, 어깨, 등, 척추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 지난 영상에서 자율신경을 살리려면 등을 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척수액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자세를 바로잡고 순환을 돕기 위해서 매일 하면 좋은 운동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과 꼭 같이 참조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뇌척수액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수면 시간의 확보입니다. 수면 중에 나타나는 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어떤 연구에서 측정해 봤더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3에서 4초마다 한 번씩 약한 강도로 뇌척수액이 유입이 됐지만 자는 동안에는 20초에 한 번 더 많은 양의 뇌척수액이 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잔잔한 파도와 같았다면 잘 때는 완전히 밀물처럼 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이런 뇌의 세척 기능, 즉 글램프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가 깊은 수면을 하는 동안입니다. 보통 각성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면은 꿈을 꾸는 단계인 렘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더 진행이 되면 더 이상 꿈도 꾸지 않는 비렘 수면 1, 2, 3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3단계, 즉 가장 깊은 수면 단계가 길고 깊게 지속이 될 때 이 뇌 찌꺼기 배출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잠을 자더라도 3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아주 길다든지 깊은 잠을 잤다가도 금방 풀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3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4-5시간만 자도 거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면은 눈 감으면 바로 비렘 수면 3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밟아서 층층마다 내려가듯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면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뇌 세척 시간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아무리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재밌어도 너무 늦게까지 안 자면 안 되고요. 적정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확보해 주셔야 하고요. 또 자더라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면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호흡법이나 또 식차는 음식에 대해서는 정날의 수면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내용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 받으셨으면 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금 어려웠죠? 자, 치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척수액 순환이다. 뇌가 스스로 찌꺼기를 세척하는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세척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의 생성, 순환, 배출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물 마시는 방법이 또 중요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게 운동, 자세 잘 잡고 그리고 적정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 길게 머무를 수 있도록 수면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